여야 인사 한 분씩 모시고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작합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님, 그다음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중립기호에 두 분 나오셨는데 화요일 저와 함께하는 중립기호 오늘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여야 현안 다루기에 앞서서 김 교수님, 네.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저는 본인은 관대하다, 저는 관대합니다라고 하면서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으로 김 교수님 언급했는데 개혁신당에서 김용남 의원에 이어서 김 교수님을 영입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응하실 의사 있으신지? 일구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죠. 저도 뭐 누가 지인이 보내주셔서 네네네. 중립기호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마 이제 제가 일관되게 이준석 대표의 이제 그 방향 또 행태, 언행에 대해서 이제 좀 쓴소리를 하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나는 관대하니까 김근식도 러브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국민의힘의 송파병에서 지금 출마 준비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창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종일관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는 저를 소재로 해서 자신의 어떤 그 관대함을 좀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은 관대함이 포인트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김용남 의원이 가니까 김근식도 힘들면 이쪽으로 와. 그리고 또 개혁신당에 김근식 정도의 빅피처가 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저한테 탐을 내는 모양인데 꿈 깨시라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원모 10년은 일단 본인의 관대함을 과시하면서 영입을 해요. 그다음에 공천을 탈락시키는 거지. 그런 빅픽처가 김근식 있었다. 물먹이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가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슈 이야기 다뤄볼게요. 지난 일요일 저녁부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이슈로 전국이 시끌시끌한데, 자, 저희가 일부에서도 여쭤보긴 했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지 모르니까 이 질문 또 드려볼게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정말 갈등일까요?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요? 이것도 이준석 전 대표가 자꾸 뭐 짜고 치는 대련. 고스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심을 올라타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과정이 계속 그 부각이 되고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성공이 되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신당이 정치적 기반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저거 짜고 치는 거야. 싸우는 게 아니야. 싸우는 건 나야. 이걸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폄훼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살짝 의심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수십 년에 걸친 그런 관계와 인연으로 보면 저만한 일로 저렇게까지 갈등을 겪을까? 그래서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니냐. 과거에 이제 6.29 선언 이런 얘기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대통령과의 관계나 대통령실과의 거리두기에 성공해야 이번 총선에 뭔가 성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뒤통수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짜고 쳤다고 보기에는 데미지가 너무 커요. 사안이. 왜냐하면 비서실장을 보내서 그만둬라. 이거 직권남용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리고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나 다 이런 걸로 처벌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는 분들이 이런 소재로 짜고 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게다가 짜고 치면 대통령의 위신이나 이미지가 너무 손상되면 안 돼요. 근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 그것도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비대위원장한테 까였다. 이러면 대통령의 위신이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짜고 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거를 짜고 쳤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실제 갈등이 있는 건데 저게 이제 전면전으로 갈 거냐, 수위 조절할 거냐 이게 앞으로 남은 이제 관측 포인트죠. 그러면 짜고 친다고 하는 분들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 박지원 전 원장 이런 분들은 이제 구태 정치에 강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는 저항할 수 없다. 권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정말 구태스러운 권력 정치. 그야말로 파워 폴리틱스만 생각하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를 해요. 이준석 대표는 권력 앞에 고개 안 숙였다가 아니 박지원 원장이 그렇다는 거 이준석 대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의 입지가 축소되니까 폄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두 분 아까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라포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 그럼요.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의 갈등이 정치적 결별이 아닌 인간적 결별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사이에 손절 수준? 그 사이에 한 사람이 껴 있잖아요. 아. 김건희 여사. 그래서 그냥 둘 사이의 문제라면 제가 네. 보기 이렇게까지 안 오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포울 공천에 사심을 집어넣었다. 네. 사천. 네, 뭐 그래서 사천을 했다. 저는 이게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 그건 그냥 구실이고요. 예. 아니 그런 거면 불러다가 얘기하면 되고 진짜 한동훈 이유는-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 했잖아요. 아니 뭐 그냥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김경률 비대위원도 경선하면 된다. 물론 네네. 그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고 네.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출마했던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칠게 한 겁니다. 네. 그 분명히 지적받아야 될 모습인 건 맞는데 그걸로 비대위원장을 자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다. 예. 진짜 이유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급하면서 네. 영린을 건드렸고 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단이 아니고 동조를 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대통령의 경로 포인트고요. 네. 대통령만 경로했겠습니까? 다른 분이 경로하니까 네. 대통령도 따라서 경로를 네. 이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20년 관계도 인간적 결별 얘기까지 나오고 살벌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인간적 결별은 있을 수 없는 게 저하고 네. 박원석 의원도 오랜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십 년 지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일도 하고. 그럼요. 신뢰하고 믿고 뭐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뭐 인간적으로 저것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해서 갈라서 이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대통령이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과 용산의 분위기가 좀 결이 달랐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친윤 몇몇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뭐 김건희 여사가 이건 완전히 피해자다. 왜 사과해야 되냐라는 입장이 하는 편에 있는 반면에 김경일 비대위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필요하다. 국민들한테 좀 해명을 해야 될 일이 네.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 정도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무슨 결별이 아니고 정치적 입장 차이가 이제 표출된 거죠. 그러면 정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이제 당정 관건일 관계 텐데. 핵심일 텐데 정치가 제대로 작동됐으면 이렇게 충돌 양상으로 가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서로 뭐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조율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설명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강대강의 조율이 안 충돌로 된 간 거죠. 거죠. 그래서 예. 이게 아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정치적 쟁점에 대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이게 충돌로 비화되면서 오히려 권력 갈등으로까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증폭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봉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봉합될까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박원석 김경률- 의원하고 네. 친한데 입장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싸우더라도요. 들어가면 바로 밖에 나가서 화해가 근데 이제 됩니다. 제 근데 3자가 우리는- 껴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단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사이에 뭐가 안 껴 있잖아요. 예. 아니, 차이가 있어도 크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어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네. 뭐 인간적 차이를 결별 봉합할 수 있다고 봐요. 인간적 네. 결별이야 가겠습니까마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믿었었는데 그리고 본인의 믿음대로 네. 이게 이제 기능을 하리라 작동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본인의 거죠. 믿음이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작동을 하면서 저게 이제 자기 정치를 하는구나. 결국에는 나를 밟고 오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괘씸함 네. 이런 것들이 크게 작동했다고 보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포인트가 딱 이렇게 와서 닿으면 대노하시잖아요. 대노, 네, 극대노. 네. 근데 좀 극대노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네. 국정운영은 극대노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극도노해가지고 그냥 이관섭 비서실장한테 가서 정리하고 와 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관섭 비서실장 이름이 등장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크지 않은데 비서실장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에 이거는 이제 국정농단 상황이 연상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숨기지 않고 네. 내가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거기서 저는 대통령실도 놀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전 왜냐하면 오피셜하게 이거는 정치적 말을 이슈가 거잖아요. 아니고 사법적 이슈가 개입될 수 있어요. 예. 나중이라도. 저는 이관섭 실장이 대통령께서 만약에 정말 가서 사퇴를 이야기하라라고 지시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입장 차이에 대해서 약간의 섭섭함과 서운함을 전달했을 수는 있죠. 그 과정에서 사퇴란 단어가 나올 수는 있지만 사퇴라는 특명을 받아서 지시사항으로 무슨 왕명 전달하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네. 이관섭 실장이 대통령이 지시했어도 이건 안 됩니다. 제가 갈 수 없습니다.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동훈 장관을 제가 불러서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혼나도 거긴 막았어야 되는 게 저는 이관섭 실장이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네. 보고요. 중간 정치적 그렇죠. 정치적 차이라는 것은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못 풀면 정치가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한동훈을 후배 검사 한동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정치인 한동훈으로 그렇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네. 이번 계기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 윤석열로 봐야지 형님 윤석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삼자로서 이 상황에서 하나의 해법에 관한 팁을 드린다면 네. 그냥 봉합, 없었던 일처럼 이런 거 안 되고요. 이관섭 실장을 잘라야죠.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물러나라 마라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 여당 당무에 개입하고 네. 그 삼권 분립을 그렇게 어기고 그거는 이제 직권남용이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전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근데 와서 전달했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 책임지게 할 게 아니라면 전 이관섭 비서실장 당장 경질하고 그리고 이 문제 봉합을 하든 수습을 하든 해야 된다. 맨입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이제 제가 아침에 조간을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네. 이제 직접 입장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없었던 일로 한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봉합하는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식의 봉합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제 봉합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입장 차이는 당정 간에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상적인 당정 관계는 2인 삼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발을 한쪽을 같이 묶어서 네네네.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향해 달리지만 당은, 집권 여당은 왼쪽 발은 민심의 바다에 담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민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집권 여당과 같이 가지만 오른쪽 발은 국정, 민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민심과 이 국정 사이에서 일종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조율하는 게 사실은 당정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상황을 뭐 일시 봉합이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결국 민심의 편에서 네. 한동훈 장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후배 검사 한동훈이 아니라 집권 정치인. 여당의 정치인 한동훈으로 존중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 해줘야 되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인 삼각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국정에 있어 신뢰관계가 전제가 돼야 돼요. 네. 신뢰관계가 전제되지 않고 반대만 하면 이준석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과는 다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단지 몰카다, 단지 공작이다를 넘어서서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걱정할 부분이 있다. 네. 네.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진 거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전향적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실에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네. 이거 역시 저는 굉장히 전향적인 네. 태도라고 보고요. 민심 얘기하셨으니까 이 상황에서 민심을 한동훈 장관이 따르겠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재의결 수용해라. 아니, 제 얘기는 붙이게 돼 있는 거죠. 이 문제 아니 그 재의결 올라왔을 때 네. 여당이 그걸 수용해라 전향적으로. 그렇게 해서 민심을 쫓아가야 이 문제를 딛고 다만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재의결을 하되 수사 개시 시점은 총선 뒤로 하자라는 정도의 정치적 타협은 저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향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지. 그거 안 되면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여당하고 대통령실하고 한번 핑퐁 쳤다라는 걸로 민심 해결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이걸 진짜 특검법까지 소환시하는 건 너무 좀 많이 나가는 거고요. 저는 잘 쓴 김에 정리돼서 거기까지 가세요. 아이고 그러지 아이고. 말고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과 그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가 민심의 편에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나 용산도 그것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네. 저는 좋은 해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러면은 이분을 자를 것인가? 그렇게 봉합을 할 것인가? 아,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일각에서 이제 친윤계 중심으로 그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 사퇴하고 마포를 출마시켜서 봉합하자 이런 건데요.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죠. 대통령실에서 건드렸던 그 빌미는 뭡니까? 마포을 사천 논란 때문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그대로 시킨다는 게 말이 그쵸, 되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비대위원을 사퇴하는 건 뭐냐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잘못한 거라는 건 그 마포울에 대해서 마포울 험지를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는 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러낸 것이지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비대위원으로서 자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친윤계 일각에서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비대위원으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하게 했다는 걸 크집 잡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천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 발언에 대한 그렇죠. 책임을 묻는 꼴을 예. 자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적당한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거 안 받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마포울 출마는 걷어들일 수 있죠. 네, 네. 그 뭐 논란을 굳이 키울 필요가 없고. 네, 그건 사과했잖아요. 네, 일단.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거기 공천받아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적 욕심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험지니까 그러면 나라도 한번 가가지고 뭔가 이게 의미 있는 구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건 걷어들일 수 있다고 네, 봐요. 네. 근데 여기서 비대위원을 그만둬라라는 거는 사실상 뭐 꼬리 내려라 예. 이런 얘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럼 하나만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두 분의 관계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김경률 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이 두 분 굉장히 이제 거의 스피커의 복심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비대위원을 구성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과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고요. 네. 몇 년 옛날에. 정도부터 이제 오랫동안 교류를 한 것으로, 특히 이제 한동훈 검사장 시절에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을 때 이 김경률 당시 회계사도 조국흑서 저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동병상련으로서 네. 많은 통하는 점이 많았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논의하고 소통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깊은 정도의 오랫동안의 친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과 어떤 국민의 민심을 수용해야 된다는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두 분이 네.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반윤 비윤들이 다 처단되거나 쫓겨나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신반윤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원래 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과정에서 더 이제 결속력이 네.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이거는 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신반윤 또 후보자도 있어요. 그러면은 친윤이죠. 만약에 이제 뭐 물에 대통령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빠졌다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누구를 할까요? 그건 그분들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봐야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밸런스 게임은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지. 알겠습니다.